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주의 코로나19 확산세가 눈에 띄게 꺾였습니다. 어제는 확진자가 1명이었고 오늘은 1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민들이 거리두기와 방역 수칙을 잘 지켜준 덕으로 보입니다. 방역당국은 지난달 말부터 시작된 광주의 코로나 2차 유행이 대전 방문 판매에서 시작됐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보도에 우종훈 기자입니다. 광주의 한 백화점. 시민들의 발길은 코로나 확산 전보다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시민들은 음식을 먹을 때를 제외하고는 모두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집 가면 가족들도 있고 지금 광주가 확산이 많이 됐잖아요. 그래서 좀 조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 이후 많은 시민들이 이처럼 방역 수칙을 지키고 불필요한 외출도 자제하고 있습니다. 확산세를 가늠할 분수령이었던 지난 주말 광주 시민들의 이동량은 2단계가 시작되기 전인 지난 1일보다 42%가 줄었고 전남도 15.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역당국은 시민들의 협조 덕분에 확진자가 줄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직은 긴장의 끈을 놓을 때가 아니라며 시민들의 꾸준한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지금의 확진자 감소 추세가 폭풍 전야의 고요인지 평온한 일상으로 이어질지는 우리 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달 27일 이후 광주에서의 코로나 확산이 대전 방문 판매에서 시작됐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지난달 대전 서구 방문업체를 찾아 감염된 광주 확진자가 금양 오피스텔 방문 판매업체를 드나들며 사찰과 교회, 요양원과 고시학원 등으로 퍼져나갔다는 겁니다. 종교시설을 통한 2차 전파가 이루어지고 이후 직장, 노인요양시설, 실내 집단운동시설, 학원, 각종 대리점 등을 통해서 방역당국은 지금 당장은 불편하더라도 코로나 재확산을 막기 위해 외출을 자제하고 다중이 모이는 시설에는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시민들에게 재차 호소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보신 것처럼 시민들의 협조로 코로나 확산세를 꺾을 수 있었지만 방역 수칙을 어겨 형사 입건되는 시민도 적지 않습니다.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 방역당국은 엄정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것이라는 말을 남기고 잠적해 보건당국과 경찰 140명이 10시간 넘게 수색 작업을 벌이게 했던 60대 확진자 A씨. 병원에 입원하면 갚아야 할 돈을 벌지 못한다는 이유로 돌발 행동을 벌이면서 지역사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런지 노동일하시는데 자기가 얼마 후에 갚아야 될 돈이 있나 봐요. 100만 원 정도. 일을 해야지 돈을 벌어서 갚는다. 애타는 마음이 있잖아요. 지난달에는 해외에서 입국한 20대 여성이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하고 마약까지 투약해 경찰에 붙잡혔고 최근에는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방문 판매 관련자 20명이 형사 입건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감염병 예방법을 위반한 사람은 광주에서만 57명. 최근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온 일곡 중앙교회에 대해서도 경찰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지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 형사 입건되는 시민들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방역당국은 자가격리 기간 중 확진 판정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자가격리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무단 이탈 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천명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가격리자들의 철저한 격리 수칙 이행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자가격리자들의 안일함과 방심이 상대방에게 돌이킬 수 없는 고통과 피해를 안겨주고 감염병 예방법을 어기면 최대 1년 이하의 징역과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지만 무엇보다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서 격리 수칙 준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시가 복지시설과 의료기관 등 고위험 시설 환자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전수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광주시는 요양원과 정신병원 등 260개 시설의 입소자와 종사자 2만 9천여 명에 대해 코로나19 전수조사를 마무리했다며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광주 지역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산소호흡기를 착용하고 있는 중증 환자는 90대 환자 1명과 70대 환자 3명 등 모두 4명으로 늘었습니다. 부산에 입항한 외국 국적 선박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자 항만 검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국내 제2항만인 여수 광양항도 검사 시설을 추가로 설치해 모든 국적 선박들을 대상으로 검역을 확대했습니다. 조희온 기자입니다. 부두 한쪽에 검체 채취를 위한 컨테이너와 천막이 설치돼 있습니다. 선원들이 나란히 간격을 유지한 채 서서 차례를 기다립니다. 다른 선원과 교대하기 위해 무트로 나오는 하선자들을 상대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부산항에 이어 국내에서 두 번째로 규모가 큰 여수 광양항에는 매일 40척이 넘는 배가 드나들고 있습니다. 최근 부산항에 입항한 외국 선박에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사례가 잇따르자 항만 검역 절차가 강화됐습니다. 기존에는 중국과 이탈리아, 이란 국적 선박들에 대해서만 승선 검역이 이루어졌지만 이달부터는 모든 국가로 확대됐습니다. 또 하선자들은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더라도 여수와 부산에 설치된 임시 격리시설에서 14일 동안 격리됩니다. We will just wait for the result. When the quarantine will send us the result, we'll come back here. Because if all negative, we'll come back here. And if we are positive, we cannot come here in Korea. 검역 대상이 확대되자 검역 당국의 업무는 가중되고 있습니다. 검사 시간을 줄이기 위해 여수신항과 광양항 두 곳에 임시 검사 시설을 설치했지만 정작 인력이 부족해 인근 목포감역소는 물론 군 당국에서까지 지원을 받는 상황입니다. 국립여수검역소의 어떤 자체 시설만으로 안 되니까 공항에 대한 검역 체계는 그동안에 오래되어 왔기 때문에 철도 같은 체계를 갖추고 있지만 지금 항만은 부산 감천항 사건 이후로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여수광양항에 주로 입항하는 선박은 석유나 철강, 컨테이너 운반선. 모두 올해 하반기부터는 물동량이 조금씩 회복될 것으로 예측되는 업종인 만큼 지원 대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의장단을 새로 선출하고 후반기 의정에 들어간 광주시의회가 시작부터 불협화음을 내고 있습니다. 상임위원 회장 자리를 놓고 의원들끼리 신경전을 벌이더니 첫 상임위 회의부터 파행이 빚어졌습니다. 이계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시의회 운영위원장 선출과 함께 8대 의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구성이 우여곡절 끝에 마무리됐습니다. 의장단 선출을 시작으로 상임위원장 경선을 치르기까지 원 구성을 놓고 진통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급기야 일부 의원은 상임위원장 경선에서 탈락한 이후 상임위 변경을 요구해 구설에 올랐습니다. 시의회 30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송형일 의원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으로 변경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른바 주류와 비주류로 나뉘어 누가 어떤 자리를 차지하느냐를 놓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의원들 사이에 갈등의 골이 깊어졌습니다. 상임위원장 경선 과정에서 생긴 서운함과 앙금 탓에 일부 의원들은 상임위 첫 회의를 불참했고 집행부 업무 보고를 앞두고 2명의 의원이 한꺼번에 자리를 비우는 촌극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여기다 민주당이 사전 경선을 통해서 의장단 후보를 선출하도록 교통정리하면서 소수 정당과 무소속 의원의 목소리를 철저히 배제시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쭉 되풀이되고 지속되었던 그런 구태들이 다시 구태들이 그대로 나타났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실망스럽고 후반기를 진두지휘할 의장 역시 정치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의원 간 감정 싸움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내분에 휩싸인 광주시 의회가 광주시장과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하기 힘들 거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진도의 한 항구에 들어설 고등어 선별장을 두고 갈등이 일고 있습니다. 제주에서 잡은 고등어를 선별해 전국 각지로 보내기 위한 시설인데요. 어떤 이유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하는 건지 김진선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40여 가구가 모여 사는 마을을 마주하고 있는 진도군 벽파항. 지난 5월 고등어 선별장 설치가 허가되면서 부두에 가설 건축물이 들어섰습니다. 이달부터 작업이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주민들의 반대로 공사는 중단됐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대부분 고령이어서 좁은 도로로 중장비가 오가면 위험한 데다 악취와 소음 등이 우려된다는 겁니다. 정부에서도 비상시국이지 하는데 아마 이 작업을 하게 되면 200명에서 한 300명이 와서 작업을 한다라고 그래요.
그러면 저희 주민들은 어떻게 불안해서 살겠습니까? 업체 측은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제주 해역에서 가까운 벽파항에서 고등어를 선별해 하루 만에 수도권까지 공급하겠다는 계획이 틀어졌기 때문입니다. 업체 측은 밤 9시 이후는 작업을 하지 않거나 마을 발전기금 등으로 협의 조건을 제시했지만 일부 주민들이 요구하는 개별 보상은 들어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막무가내로 반대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셔서 그렇게 반대를 한다면은 저희가 뭐 굳이 거기서 계속 진행을 할 수도 없거니와 마을 주민들이 전면 철수를 요구하며 투쟁을 예고한 가운데 중재를 맡은 진도군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민원 해결에 진땀을 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광주의 한 여중생이 학교에서 배운 심폐소생술로 아버지를 위기에서 구해 화제입니다. 광주시 교육청에 따르면 조대 여중 1학년인 박채희 양은 지난 6일 거실에서 쓰러진 아버지를 발견하고 곧바로 119에 구조를 요청한 뒤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습니다.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로 옮겨진 박 양의 아버지는 심폐소생술 과정에서 갈비뼈가 손상됐지만 72시간 만에 의식을 되찾고 건강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선거법상 기부 행위로 수사를 받고 있는 황주홍 전 의원이 잠적해 검찰 수사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검찰은 황 전 의원이 일부 유권자와 통화하면서 전달된 금품을 확인하는 내용의 녹음 파일을 확보해 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해왔습니다. 선거법상 선거사범의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지만 범인이 도피할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3년으로 연장됩니다. 전라남도가 세계 최대 온라인 쇼핑몰 아마존에 지역 브랜드관을 열었지만 김과 청국장 상품에 일본식 명칭을 써 논란입니다. 아마존에 개장한 전남도 브랜드관에는 김이 스시노리로 표기돼 명칭 표기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습니다.